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총 상한제 시행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뉴스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시총 상한제 영향을 통해서 2, 3월 중에는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총 상한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이 코스피 200이라는 평균 지수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종목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수가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리스크가 커진다, 위험이 커진다는 생각에 일단은 지수를 산출할 때 30% 이상 초과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의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할 것, 이것을 이제 권고하는 것이 바로 시총 상한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종목은 관계없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이 코스피 200에서 현재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쨌든 코스피 200뿐만 아니라 그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 ETF, 이런 모든 펀드들의 상품들은 그 자체 내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30% 이내로 줄여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보유 물량을 일시적으로 매도해야 되니까 그게 시행되고 나면 삼성전자의 매물이 출하돼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하거나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시총 상한제가 시행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할까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어차피 매물이 나온다는 것은 물리적인 매물이 나온 거니까 일시적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시총 상한제 시행에 따라서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이것은 삼성전자가 더 큰 상승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평등한 사회가 아니고요,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가는 사회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가는 사회라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부익부, 가장 1등 기업으로서 결국은 기술이나 실력보다는 돈으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커져가는 회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량하고 좋은 회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 회사를, 이 종목을 우리 지수 편입해서 일정 부분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산투자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 담으면 안 되고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종목이 커지면 결과적으로 그 종목을 좀 줄이고 분산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분산 투자를 하려면 안 좋은 걸 빼고 좋은 걸 담아야죠. 근데 좋은 걸 빼고 안 좋은 게 비중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시총 상한제를 통해서 진짜 좋은 우량한 삼성전자라는 자산이 줄어들고 결국은 지금까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자산들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이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편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덱스 펀드, ETF,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수, 수많은 펀드들의 수익률이 다 낮아질 거라는 거죠. 위험을 줄이겠다는 명분 하에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익률 저하를 갖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냥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펀드는 안 오르는 겁니다. 이 갭차가 더더욱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덱스 펀드, ETF, 이 지수와 연관된 투자를 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덱스 펀드라든가 이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문화가 사라질 거라는 거죠. 이거 할 바에야 차라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은 그냥 분산 투자하라고 하니까, 분산 투자가 좋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그냥 일반 평균적인 상품을 가입하게 될 것이고, 그 상품들에서는 진짜 우량자산인 삼성전자가 비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이 제한될 것이고, 그럼 우리 서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고, 실제 삼성전자를 주식으로, 캐시로 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더 부를 늘려갈 거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평등한 사회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서로 같이 발전하는 거니까 지수도 영향 없고. 근데 만약에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되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빼버리고
빈익빈, 안 좋은 주식의 비중이 내 포트폴리오에 더 편입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인덱스 펀드나 ETF를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수를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뭘 하면 돼요? 이제 우리 갖고 있는 모든 ETF, 인덱스 펀드를 다 환매해서 삼성전자를 사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총 상한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더 상승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잘 모르시는 서민들은 전부 다 빈익빈. 가뜩이나 지난 10년간 펀드를 통해서 돈 번 사람 없지 않습니까? 국내 펀드 통해서 돈 번 사람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은 10배를 벌었지만 일반 펀드에 분산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다 박스권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부동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사실 부동산도 강남에 사고 싶습니다. 내가 돈이 좀 많이 없지만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강남에 사고 싶어요. 왜? 강남은 계속 오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위적으로 제도를 통해서 강남을 못 사게 만들어 버렸어요. 강남을 못 사게 만들어 버린 이유는 강남을 못 사서 강남의 비중을 제한하려고, 강남을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강남을 못 사게 했더니 강남이 떨어집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그죠? 왜? 강남은 이미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너네들이 이 집을 사지 않아도 우리는 올릴 거야. 우리는 팔 필요가 없어. 굳이 그냥 갖고 있으면 돼. 효과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인위적으로 제한을 한다고 해서 그 가격이 과연 정상적으로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시총 상한제 30%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제한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장,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부익부 빈익빈.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삼성전자의 시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클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어야죠. 삼성전자가 크는 건 크는 거지만 중소기업들이 성장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애플이라는 굉장히 큰 기업이 있지만 애플도 있고요, 아마존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구글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주들이 상위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한 종목이 시가총액 20, 30%를 넘을 수 없는 구조. 공정하게 경쟁해서 거기서 더 많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과거부터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어차피 대기업이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불만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키우는 사회와 중소기업을 정말 평등하게 같이 키우는 사회와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기업 중심으로 커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야 돼요. 이미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부익부 빈익빈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점점 가중되고 점점 심화됩니다. 여기서 우리 서민이, 일반인들이 빈익빈이 되지 않는 방법은 뭐라고요?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량자산에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돈이 없다고 어설프게 외곽의 이상한 종목에 잡주에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1,000원짜리가 만원 되는 세상은 이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0원짜리는 다 쓰레기가 되어가는 것이고요. 휴지가 되어가는 것이고요. 오히려 100만원짜리 삼성전자가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더더욱 우량자산에 집중하실 때입니다. 이제 시총 상한제 시행으로 더더욱 우량자산, 아니 더더욱 삼성전자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결함이 극복될 수 없다면 이 결함을 인정하고 여기서 우리 서민이 정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량자산 투자,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직접 사는 방법밖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증권사 누구를 만나서 분산 투자하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위험을 줄이셔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그냥 ETF나 인덱스 펀드 이런 지수에 추정하는 그런 상품, 평균적인 상품을 사신다면 과거에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반영이 돼서 일정한 수익, 일정한 방어는 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방어막도 사라지고 여러분 펀드, 여러분의 지수를 추정하는 평균적인 펀드에는 삼성전자 진짜 공부 잘한 놈, 우량한 놈 빠지게 되고 계속 공부 못하는 놈만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 시총 상한제 시행에 대해서 연금 박사 이영주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견이 100% 맞다라는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